2020년 고2 9월 모의고사 지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이 올라온 이유는 지문이 결국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념적 얘기가 많아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어렵고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누구한테나 다 어려웠을 거고, 누구나 다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 지문을 다시 보고 싶다, 뭐 이런 건 괜찮은데요. 문제를 풀 때, 나는 지문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진짜 문제 풀 맛도 안 난다, 못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네, 모두에게 낯설고 모두에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그냥 문제가 요구하는 걸 찾자. 그냥 그거에 초점을 두세요. 만약에 내가 문제가 지문이 이해가 된다? 그럼 너무 좋죠. 그냥 그 이해한 대로 문제 풀면 더 잘 풀리겠지? 근데 꼭 그런 지문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나한테 어렵고 그리고 이해가 정말 안 간다 하는 건요. 사실은 남한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그 모르는 내용이 가득 찬 지문에서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1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에는 일,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깔려 있는데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그럼 얘들아 이게 결국에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야. 그럼 지금부터는 철학자들이 노동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로크부터 갈게요.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로크는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줬대요. 공유물, 말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말 그대로 다 같이 공유하는 물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연을 누구 한 명이 독점하진 않잖아요. 공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인간이 신의 목적대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도 줬다고 합니다. 네, 인간이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해서 발전한 거겠죠? 그런데 로크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대요. 즉, 배타적 권리라는 건 남은 가질 수 없는 나만의 권리라는 의미지. 뭐 남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실체 활동인 노동 역시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내가 내 몸을 이용해서 어떤 노동을 한다? 그럼 그거는 내 거야. 남의 것이 아니죠.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노동을 부여하는 건 공유물의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 물건에 나의 노동을 더해서 뭔가를 변형을 줬어. 그러면 그 공유물에 나의 노동을 부여했고 그러면 나의 소유권이 어느 정도 첨가가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중요하겠죠?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내가 노동을 부여하면 거기에 소유권을 가질 수 있나 봐요. 다만 로크는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았다. 로크에게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건 단순히 내 몸을 이용해서 자연물에 내 노동을 첨가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인간의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래야지만 그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에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그것이 뭐야? 요 앞에 나오는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를 말하겠지. 그럼 요 A는 20번에 정답 1번이죠.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뭐라고 고쳐야 돼요? 인류의 삶에 손해가 돼서 라고 고쳐야 되죠. 이런 문제 패턴은 그냥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풀어야지만 오답률이 줄어듭니다. 바로 답이 나왔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일상에 존재하는 나무, 이 나무를 내가 나의 힘을 들여서 막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걸로 두루마리 휴지를 만들었어. 이거 나의 노동이지, 그치? 근데 이 휴지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로크 입장에서 노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무를 다 부셔버렸어. 그래서 아무도 못 쓰게 만드는 노동을 첨가했어. 그러면 이거는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1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로크는 인간에게 이성을 부여한 신의 의도를 뭐라고 했는가? 네, 이 문단을 보면요. 신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성을 줬다고 말했어요. 여기가 16번의 1번의 근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헤겔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으로 봤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말이 또 어렵지. 주체는 나고 객체는 나를 둘러싼 다른 대상이겠지.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뭐가? 노동이. 그러면 노동은 생각해봐.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순전히 돈을 위해서일까? 사실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돈 많은 사람도 노동은 하거든요. 왜겠어요? 그 노동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꿔서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면서 생명을 이끌어갑니다. 이때 자립성을 지닌 객체는 주체의 노동에 저항하기도 마련인데 이 객체의 자립성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일정하게 제거되고 약화되어 주체에 알맞게 변화가 됩니다. 그 객체를 이제 주체에 맞게 바꾸는데 객체가 순전히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이제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자립성을 발휘해서 그 객체를 자기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또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때가 바로 위에겠죠, 뭐.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꿔서 뭐 필요한 물품과 적합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며 생활을 보전할 때. 이겠지? 그러니까 20번에 2번. 자연을 인간에게 알맞게 바꿀 때. 맞네요. 그 다음에 C. 여기 있는 부분 읽어볼게요. 한편 주체는 노동 과정에서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객체 안에 넣는다. 그러니까 그 객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질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완전하게 파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주체가 자신의 자립성을 그 객체한테 넣으면서 객체가 갖고 있던 법칙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준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객체에 내재된 질서나 법칙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자립성과 관련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20번의 3번 선지. 자립성을 수용한다. 괜찮은 말이고요. 그 결과 객체는 주체의 노동으로 사라지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것에서 인간을 위한 노동산물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나무 아까 생각해봐. 내가 나무를 이용해서 휴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무가 너무 질겨. 막 안 잘려. 이러면 또 예시가 이상한데. 나무가 예를 들어 너무 까매. 이거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뭐 책상으로 만들 때 그 나무의 그 까만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책상으로도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 주체는 객체 안으로 들어가고 객체는 주체의 고유한 형식을 받아들이긴다. 헤겔은 이처럼 노동을 통해 주체가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는 것을 자기 대상화라고 불렀대요. 결국 주체와 객체가 서로 분리 고립되어 있다가 노동을 통해서 통일되어 가며 주체는 그 속에 실현된 자기 대상화의 정도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한다. 그런데 헤겔은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이지만 여전히 주체와 분리가 되어 있고 주체를 완전히 표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는 주객 통일이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점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16번의 2번 선지. 인간이 동물과 달리 자연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는 목적. 근데 이거를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3문단에 여기 자신에게 맞춰서 뭐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 생명을 보존한다. 근데 이게 목적이었겠죠. 그 다음에 16번에 3번.
헤겔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자신을 객체 속에 나타내어 얻게 되는 결과. 그런 게 이제 자기 대상화였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식을 확보한다라고 선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고요. 17번에 기억이 로크가 말하는 노동이고요. 니은이 헤겔이 말하는 노동입니다. 그러면 그냥 각각의 주장만 잘 찾아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 로크 부분을 잘 보면요. 결국에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줬고 인간이 그 자연을 노동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첨가시키는 거였거든요. 기억에선. 그러니까 이 노동 자체가 인간을 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이 인간에게 자연을 줬고 인간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 아예 그런 말이 없고요. 그래서 얘는 둘 다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2번이 정답이죠. 네, 인간의 노동을 성립 기반으로 하는데요. 애초에 이 니은 앞에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한다고 나와 있고요. 니은도 노동산물이 주체의 소유다. 노동과 관련 짓고 있잖아. 2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 3번. 로크는 이타심을 목적으로 한다던가 니은이 이기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말은 둘 다 나온 적이 없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없었고요. 니은은 오히려 자연과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니은 부분을 보면 분리고립되어 있다가 나중에 통일되어 간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보장이 된다. 공유물과는 배타적인 권리가 바로 노동이죠. 그리고 니은의 한계는 주객 통일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마르크스 가볼게요. 마르크스는 헤겔의 노동관을 수용합니다. 자, 헤겔의 노동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여기가 전부 다 헤겔이었기 때문에 선문단 중에 뭐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선지를 봤더니 노동을 자기의식과 자기정체성 확보의 계기로 인정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헤겔의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헤겔의 주장을 수용한 건 맞으니까요.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요. 노동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대요. 결국 그에게 노동은 객체의 인간적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 자연적 소재의 형식을 부정함으로써 주체의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고요. 천천히 조금 끊어서 생각을 하면 나를 둘러싼 객체, 아까 나무 같은 거 생각하면 되지. 인간적 형식, 내가 그거를 변형하잖아. 인간적 형식을 부여해서 자연적 소재의 형식, 즉 나무가 갖고 있던 원래 형식을 바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목적을, 즉 이 나무를 통해 나는 휴지를 만들어야지 라는 그 목적을 표면에 보이게 객관화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어떤 모습을 바꿔서 객관화하는 거야. 그리하여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 즉 내가 원하는 게 부여가 되고 나의 욕구나 목적 등은 물질화되어서 구체적으로 노동산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 인간은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노동산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주관적 욕구나 목적을 객관화한다. 여기 보면요. 이게 결국에 내가 노동을 하는 거고 그게 나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서 자연의 구속으로 벗어나 자유를 획득하면서 자아를 실현해야 돼.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노동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 그치? 노동을 하면서 나를 발견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주객 통일의 방법이자 인간의 자아 실현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노동을 통한 주객 통일의 한계가 사회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분석을 했고 이걸 바꾸려면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16번에 4번. 노동이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이유. 여기 마지막 문단 마르크스 보면은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획득하면서 결국에 자아가 실현이 되는 거고 5번이 지금 틀린 이유는 사회 변형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사회구조적 한계 자체를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구조의 문제다라고만 말했죠. 자,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두 개인데요. 18번 문제는 마르크스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마르크스 부분을 읽고 와야 되는데요. 캐릭터 아티스트를 꿈꾸는 A씨는 관련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예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B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몇몇 캐릭터만 반복적으로 그려야 하는 현실이었고 그거에 염증을 느꼈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면 성장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C사로 직장을 옮겼대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창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염증을 느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얘는 캐릭터를 그리는 걸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본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관련지어서 노동의 행위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의 입장과 맞는 얘기죠. 마르크스는 노동을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아실현과 관련된 행위라고 말을 했거든요. 1번, A씨는 노동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객체 속에 실현하려고 노력해왔겠죠. 이 객체가 뭐겠어? 캐릭터겠지. 2번, 노동을 통해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 노동산물, 즉 캐릭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겠죠. A씨가 제한된 캐릭터를 그리는 노동에 염증을 느꼈던 이유는 자기의식 확보, 즉 이걸 통해서는 내 자아가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염증을 느끼는 거죠. 4번, C로 직장을 옮긴 거는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유를 확장하고 싶어서. 맞네요. 정답이 5번인데 외부 대상인 자연의 형식에 맞게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것은 이 예술학교에서가 아니고 어디예요? C사예요, C사. C사에서 드디어 자연의 형식이 맞긴 아니지. 자연의 형식을 가공하여 자신의 목적을 객관화시킨 거죠. 이 지문에도 보면 자연의 자연의 소재 형식을 부정하고 자신의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연의 형식에 맞게는 아니죠. 자연을 알맞게 가공해서 내 목적을 객관화시킨 건데 이건 A가 아니라 C사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라는 것까지. 제레미 리프킨은 첨단 과학 기술이 생산수단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인해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네, 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얘기겠죠. 뭐 그는 노동의 종말이 긍정적으로 여가적 삶의 증대를, 부정적으로는 대량 실업으로 인한 정체성의 실현을 초래한대. 그러면 이 리프킨도요, 노동을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을 지었어요. 그래서 대량 실업의 피해자들을 위해 사회 경제 부분의 일자리 공유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 리프킨도요, 노동을 정신적인 영역과 관련을 지었죠. 1번, 둘 다 신체의 노동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윗글과 보기 전부 다 정신에 노동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2번이 정답이죠. 둘 다 노동이 자아실현과 관련되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노동의 종말, 헤겔, 윗글의 노동의 한계, 이 노동의 한계 헤겔에서 나왔거든? 아니 마르크스에서 나왔고, 근데 이게 노동의 종말로 인해 나타난 건 아니죠. 이 노동 종말은 보기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윗글의 노동의 기능은 자아실현. 그런데 보기의 노동의 기능도 자아실현이에요. 둘 다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했다. 사회 변화, 여기 첨단과학 기술 있죠? 그 다음에 윗글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회구조 변형, 이런 변화와 노동을 관련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5번은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영향력에 대해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